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단일 상경 통합 대비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생산자 이론 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생산과 관련된 얘기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과 비용은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동일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이다라고 하면 인풋과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뭔가 아웃풋 Q로 만드는 게 생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다라고 하면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네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W 곱하기 L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 하는 노동을 몇 명 채용했니? 라고 해서 이게 바로 노동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 R 곱하기 K 이게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을 총 합쳐가지고요. 두 개 합쳐서 나타낸 게 바로 총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 함수는요, 사실은 이쪽으로 보게 되면 생산이고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비용에 대해서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로라는 말, 화폐를 지불한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면 이런 명시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이윤을 나타낸 걸 우리가 회계학적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묵시적인 비용,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같이 고려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 총 수입이 34,000 이렇게 있어요. 34,000 이렇게 있습니다.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총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명시적 비용만 생각하면 임금, 뭐 식당을 한다, 뭐 원료, 재료비가 있어야 돼요. 지대 이런 것들 합하게 되면 34,000에서 21,000을 뺀 요게 바로 회계적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잠재적 비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잠재적인 임금이라든가 잠재적인 이자라든가 또는 정상이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게 돼서 비용을 고려하면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39,000 이렇게 돼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게 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뺀단 말이야.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 내 노동은 뺀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회사에 다녔다라고 하면은 벌 수 있는 그러한 임금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임금 또는 잠재적 이자 내가 내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만약에 빌리게 되면 이자 비용을 내야 되잖아. 근데 내 돈 가지고 사업하면 이자 비용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사실은 은행에 돈을 넣었으면 벌 수 있는 이자 비용을,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게 이자 비용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귀속된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이유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속 비용까지 다 고려하는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을 바로 기회비용 고려하는 것을 경제학적 이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 이윤이다 라고 하면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건데 눈에 보이는 실제로 지출하게 된 비용,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explicit 뿐만 아니라 implicit라고 하는 잠재적 비용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이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뒤에 시장이론 들어가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장기에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이 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윤이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바로 무슨 이윤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경제적 이윤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초과 이윤이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버는 것만큼은 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음식점을 했는데, 치킨집을 했는데 삼성을 다니다가 만약에 치킨집을 했어요. 그럼 삼성에서 버는 연봉이 만약에 4천만 원이라 합시다. 그럼 4천만 원만큼은 내가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초과해서 얻게 되는 이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이윤은요, 동일한 상품을 계속 최소한 치킨집을 유인하도록, 치킨집을 계속 운영하도록 만드는 정도의 이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4번에 보시면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윤은 총수입에서 이 경제적 비용을 빼는 거야. 경제적 비용보다 명시적 비용과 잠재적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 이윤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초과 이윤이 바로 뭐냐면 경제적 이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0보다 크다. 요 각주 15번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가볍게 좀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윤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었어. 그럼 비용을 뺄 때요,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제 기회비용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용함수 좀 생각해 볼게요.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는 서로 닮았습니다.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비용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은요, 요거랑 반대 형태가 돼요. 이게 총 비용, 이게 생산량이고요. 총 비용이라 할게요. 이게 토탈 코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예, 검정 색깔로 할까요? 여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켜요. 노동을 증가시켜요. 지금 노동만 투입 요소로 하고 있어. 자본은 고정돼 있으니까요. 노동을 증가시키는데 Q가 어떻게 된다? Q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Q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영역에서는 노동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Q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 근데 Q가 증가하는 정도가 조금씩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를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 함수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아무 얘기 안 하면 임금이나 자본의 가격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함수는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이런 식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비용함수는요, 뒤에 다시 하겠지만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쵸.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요거 전까지니까 만약에 생산량을 10개 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노동을 뭐 한 2개, 3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거야. 그럼 생산량 10개 할 때 노동을 증가시키는 건데 생산량 10, 20, 30 증가하는데 노동을 더 적게 투입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생산을 증가시켜요. 10, 20, 30 증가시키는 건데 그때 비용은 증가하긴 증가할 텐데 비용의 증가 크기가 조금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 상황은 여기 보시면 노동을 증가시키는데 Q가 증가하는데 조금씩 증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을 증가시키는 건데 그에 따른 총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동을 2배, 3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공부 시간이라 해볼게요. 공부를 처음에 공부할 땐 재미있어서 성과가 팍팍팍 나타나. 오늘 아침부터 공부할 때. 근데 뒤로 가면 점차 지치게 되는 거니까 생산량의 성과가 좀 작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거를 반영하면 생산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뭐 늘상 그렇듯이 생산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생산과 관련된 것은요. 이렇게
S라인의 형태가 돼요. S자. 요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비용과 관련된 건요. S자 라인 반대예요. 거꾸로 하면 이상하게 돼. 그래서 S라인 반대니까 요런 식이 된다. S자 아니죠. S자 아니죠. 그래서 성장과 관련된 거는 주로 이렇게 S자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키도 마찬가지잖아. 키도 청소년기에 키가 이렇게 빠르게 쫙 성장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좀 성장하는 키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키가 이런 식으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1m였다가 그냥 갑자기 한 50살 넘어가더니 키가 큰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비용 함수, 이게 생산, 성장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기 비용 함수와 장기 비용 함수 있는데 여기 한번 살짝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산 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생산 함수에서 자, 생산 함수는요, 우리가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단기는 어떻게 됐어요? short run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L과 K를 투입하는데 K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장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L과 K가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비용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해 볼게요. 비용 함수. 자, 비용 함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때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이니까 노동에 대한 비용 이렇게,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니까 short run 해서 S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장기니까 long run, total cost. long run이에요. long run. 장기란 뜻입니다. long run, long term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W, L, R, K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약속하시죠? 뭘 약속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의 가격인 W와 자본의 가격인 R은 고정돼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고정이라고 가정을 깔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그냥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이게 고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뒤에 나중에 하겠지만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자, 임금과 임금 W와 R은 고정이다라는 거의 의미는 자,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노동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죠. 자본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가격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게 고정돼 있어.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더 단기에는 얘마저 고정된 거 말씀드렸죠? 그럼 K도 고정된 거야, 이렇게. 그쵸? 장기에는 얘가 둘 다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과 K에다가 고정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여기 부분을 보면은 이게 단기의 비용 함수인데 L과 K 이렇게 표현했을 때 R도 고정되고 K도 고정되고 이게 고정비용이에요. 고정비용. 고정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고정비용. 그래서 TFC, Fixed Cost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생산을 증가시킬 때 여기 보시면 주문이어에서 생산이 증가 시 여기 보시면 노동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것을 가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어리어블 코스트에서 총 가변 비용 해서 총자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총 고정 비용, 총 가변 비용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장기에는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을 증가하면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L과 K가 동시에 변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가변 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단기 비용 함수와 장기 비용 함수 이렇게 있는데 단기 비용 함수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장기 비용 함수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볼게요. 단기의 총 비용이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요 고정 비용은 뭐냐면 고정 투입 요소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단기에 고정된 여러 가지 자본 시설 같은 거 K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픽스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K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시. 자, 그래서 생산을 더 하든 하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비용이 쭉 들어가는. 그래서 감가상각비, 유지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게 총 고정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생산량과 상관없이야.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보시면 짜잔 하면 이게 생산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 고정 비용을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RK 고정돼 있잖아. R도 고정, K도 고정. 그래서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Q0일 때도 고정 비용 일정하고 Q1일 때도 고정 비용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가변 비용입니다. 가변 비용. 가변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처음에 생산을 안 할 때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그 노동과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요. 그냥 생산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S라인이 뭐라고? 생산함수라고 했잖아. S라인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총 가변 비용. 얘는 총 고정 비용.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비용 함수가 그러다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빠르게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한번 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잘 봐볼게요. 자, 생산량이 여기 1번 칼럼에 있어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고정비용 한번 봅시다. 고정비용. 총 고정비용은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거 보이세요? 네,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합시다. 여기요.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35로 일정해.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로 표현하면 35로 이렇게 돼가지고 생산을 하지 않던 하던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변 비용을 보시면 가변 비용은 여기 3번에 담겨 있는 거예요. 3번에. 그럼 가변 비용은 TVC라고 했는데 생산이 하나도 없으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안 했어. 특히 자본은 고정 비용이라 했으니까 노동을 투입하지 않으면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빵이고 생산을 함에 따라서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을 함에 따라서 비용이 이렇게 S라인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총 비용은 뭡니까 하면 총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탈 코스트는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같이 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두 개 합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는 총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개 더한 거예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같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갔네. 이게 가변 비용에다가 주황 색깔만큼 위로 올라가면 이게 바로 총 비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총 비용으로 표현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할 거는 뭐냐면 여기요. 총 여기 보시면 비용을 여기 보시면 Q로 나누게 되면 이게 평균 비용 그거를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변 비용 있잖아. 가변 비용을 Q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평균 가변 비용 AVC 요거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고정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인데 오타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F, 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기다 직접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잘 좀 체크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게
여기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한번 생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요,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그럼 평균 비용은 에버리지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잘 보세요. 총 비용을 Q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FC와 TVC로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TFC를요, Q로 나누게 되면 그게 AFC가 되고요. TVC를요, Q로 나눠주면 AVC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버리지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평균 이건데 그거는 원점에서 그린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야. 그 점에서. 그러니까 한계가 접선의 기울기고 원점에서 여기 보시면 TFC가 이렇게 있잖아. TFC가 이렇게 있잖아요. TFC가. 그렇죠. 그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A점 여기 있어요. Q A점 여기 A점 A점 여기요. 색깔 이렇게.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점에서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가 평균입니다. 평균 이해되시죠? 너무 과하게 썼네. 자, 근데 점차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점차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작아지니까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계 한번 볼까요? 한계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고정비용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야.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다른 걸로 합시다. 이게 한계야. 이게 한계야. 이게 한계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야. 그럼 한계는 여기서 쭉 해서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는 한계 고정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평균 고정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는 뭐 뒤에 또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우선 평균 고정 비용 나와 있고 평균 가변 비용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여기다가 생각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총 가변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수평축은 생산량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 총 가변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 총 가변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총 가변 비용이 처음에 비용이 작게 증가하다가 크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다가는 우리가 평균과 한계를 놓으려고 해요. 자, average variable cost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각각에 대한 원점에서 기울기를 평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요거 점점점점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기울기는 이거야 이거 각도예요. 이게 AVC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가장 작아져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뭐다? A, V, 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한계 한번 볼까? 한계는 우리 접선의 기울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한계. 이 기울기가 MVC예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가장 기울기 작아. 여기는 두 개 지금 똑같아요. 여기는 더 커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작으니까 밑에 있고 여기서는 똑같으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서는 가장 기울기가 작아요. 그래서 가장 최저점이 되겠고 여기서 오히려 기울기가 커요. 접선의 기울기 커서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계 가변 비용은 모양이 이렇게 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MV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그리고 요 그림 두 개 잘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하면은요. AC와 AVC는 모두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우선 그 평균과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비용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Q 이렇게 있어요.
가변 비용은 처음에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TVC야. 우리 앞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TC는 이게 고정비용만큼 위로 그대로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이 그림이 좀 살짝 다시 한번 그리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T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럼 요만큼의 차이는 뭡니까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코스트 비용을 나타낼 텐데 요만큼이 고정비용이야. TFC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면 자, 요거 살짝 봐주세요. 이게 이제 고정비용이 일정한 거니까 얘가 TFC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가변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이 이만큼이잖아. 요만큼이 여기 이만큼하고 같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의 크기가 TV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Q0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TC고 여기가 TVC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비용을 한번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평균 비용을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군데 한번 여기다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변 비용 먼저 볼까요? 가변 비용. 색깔이 몇 개 없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봅시다. 가변 비용을 빨간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에요, 여기만 보세요. 이게 가변 비용인 거 보세요. 평균 가변 비용. 그리고 한계 가변 비용은 원점에서 기울기야. 이겁니다. 여기니까. 이거예요. 자, 빨간 색깔은 지금 평균 가변 비용이고 파란 색깔은 어떻게 돼? 그냥 평균 비용이야.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더 커. 여기가 이게 각도가 AC라니까 여기다 쓸게요. AC. 여기 위야. 여기 AC야. MC는 어떻게 됩니까? MC는 요거라니까 요 각도 기울기. 요거. 이게 AVC보다 AC가 더 크잖아. 빨간 색깔보다 파란색이 크잖아.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위에 있어요. 얘는 AV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점에서 볼게요. 여기 점 Q0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AVC는 요거야. AVC는 이거예요. 최저점을 지나는 게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그럼 최저점을 지나는 게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쭉 지나게 되면 AVC 최저점이 여기야.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를 합시다. 이렇게 증가해. 이게 AVC.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AC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를 볼게요. 최저점을 한번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최저점이야. 여기. 자, 그림을 좀 이렇게 해서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AC의 최저점은 점점점점 그림은 여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원래는 이게 좀 크다가 점차 이렇게 해서 여기랑 할게요. 최저점 하다가 이렇게 가까이 돼요. 나중에 먼 미래에는 비슷하게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요 차이가 뭡니까 하면은 요게 AC예요. 여러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AC와 AVC의 그 차이가 바로 뭐가 돼요? AC와 AVC의 차이가 바로 AFC라고 할 수 있습니다. AFC. 이 AFC라는 것은 평균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AC에서 AVC를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크기가 AFC야. 이 크기가. 이해 가십니까?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AFC 형태를 봤었어요. AFC를 보게 되면 여기가 생산량이고요. AFC라고 하게 되면 AFC는 처음에는 생산량이 작을 때는 이게 갭이 굉장히 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컸다가 점차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AFC예요. 높이가 AFC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어디간 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높을 거야. 이렇게 점차 작아지다가 요 갭이 점차 작아져서 거의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생산을 계속하게 되면 AFC는 우하향하다가 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감만 좀 약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거 한번 보시면 AVC랑 AC는 둘 다 어떤 형태다? 맞아요.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나중에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U자 형태라는 거예요. 2번에 나와 있죠. U자 형태. 그래서 이렇게 U자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생산함수 성질에 기인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랑 우리가 닮았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C가 U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생산 초기에는 AFC와 AVC가 모두 감소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AFC는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속도가 이렇게 좀 작아져요. AFC. 이렇게 되잖아. 처음에는 크게 감소해요. 그래서 초기에 여기가 Q예요. 크게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감소해요. 조금씩 감소해요. 근데 계속 감소해. 근데 우리 AVC는 어떻게 됐습니까? AVC는 얘는 처음에 감소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AVC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초기에 이렇게 크게 있다가 그래도 나름 크게 감소하죠. 그래서 세게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얘는 나중에는 어떻게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는 효과가 작동되는데 초기에는 얘랑 만나는 거야.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니까 초기에는 같이 빠르게 감소를 합니다. 자, 요거 두 개 더하는 거. AFC랑 AVC를 더하는 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요. AFC랑 FC와 AVC를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AC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얘는 조금 감소한다니까? 감소하는 정도가? 근데 얘는 오히려 증가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돼? 나중엔 얘는 오히려 감소하는 속도가 작아지는데 얘는 증가하는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AC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증가해서 AC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자 형태가 된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빠릅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 그림을 그려줬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AFC라는 거 잘 눈여겨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AC랑 AVC 차이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커지다가 AFC가 점차 작아지면서 이렇게 U자 형태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수렴되는 형태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생산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 감소하는 AFC보다 증가하는 AVC가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림 형태를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용함수의 형태가 생산함수랑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AVC라는 게 우리가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평균,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가변, 코스트, 비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가변, 비용이라는 것은 총 가변 비용을 Q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TVC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짜리 하는 노동을 몇 개를 사용했니, 몇 명 채용했니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L을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하고 W만 놔둔 거 보이세요? L분의 Q가 여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평균 가변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랑 관련이 있어요? APL분의 1이니까 평균 생산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야.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 비용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평균 생산과 역시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평균 비용 곡선은 평균 생산과 서로 형태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생산함수와 여기 비용함수는요. 그래서 우리가 미러 이미지다 라는 표현을 써요. 거울에 비친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에는 반대 모양으로 비치겠죠. 여기다 거울을 놓게 되면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평균 생산이 역U자 형태예요. 그래서 다시요.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 곡선은
역, U자 거꾸로 뒤집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균 가변 비용은 U자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꼭지점이 되었을 땐 최대점일 땐 얘는 최소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셔서 이건 식으로 본 건데 식보다는 그래프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뭘 말씀드렸냐면 생산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산함수. 생산과 관련된 거는 여기 L이라고 하고 Q라고 하면 S라인이 생산과 관련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비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비용함수를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긴 노동만 변하니까 가변 비용함수라고 할게요. 그럼 S라인 반대가 됩니다. 자, S라인 반대가 되면 여기에 비친 이런 형태가 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돼? Q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뒤집게 되면 거울에 타닥 비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러 이미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똑같이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균 생산 그런 것은 평균 비용과 관련이 있는데 형태는 두 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비용을 Q로 이렇게 미분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다라고 하면 요게 평균 가변 비용 MVC고요. 얘가 뭐냐면 고정 비용을 Q로 미분하면 얘는 항상 0이 항상 0입니다. 항상 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MC다라고 하면은요. 얘가 MV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여기다가 식을 좀 표시를 한번 해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얘가 우리가 MC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를 뭐라 그럽니까? 가변 비용을 Q로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MVC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MF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MFC는요 항상 빵이야. 항상 빵이야. 이렇게. 네, 이해 가십니까? MFC는 항상 빵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C는 다시 정리하면 요게 MVC잖아요. 요게. 그래서 MVC랑 항상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한계라는 것은 생산량이 한 단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한 단이 증가할 때. 그래프로 나타내면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 있다가 점차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변곡점 가장 작고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 다시 커져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MC인데 MC가 작아지다가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Q4일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살짝 여기가 이렇게 좀 꺾였는데 이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원점에서 기울기가 여기 딱 접하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 한계 비용 그리고 이게 원점에서 기울기 평균 비용. 그래서 여기 Q4일 때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같다라고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같은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MC도 U자 형태고 AC도 U자 형태가 됩니다. 그 그래프 형태만 잘 보시면 돼요. 다 U자 형태가 되는데 모두 U자 형태인데 A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해서 지나간다. 네, 그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MC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왜 형태가 이렇게 되고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MPL과 서로 무슨 관계? 역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역의 관계. 자,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에 그림 그려놨잖아. 이게 생산이에요. 평균 생산이 U자 거꾸로 되면 여기 보시면 비용, 평균 비용. 뭐 여기서는 가변 비용이니까 AVC라고 했습니다. 한계 생산이 U자 거꾸로 되면 MC도 U자 형태 거꾸로 되는 거야. 0U자면 얘는 U자가 되는. 이거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요 식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U자형의 MC는 바로 0U자형의 한계 생산과 동전의 양면이다. 표리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0U자의 평균 생산물 곡선이나 한계 생산물 곡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계속 투입해서 증가하게 되면 평균 생산, 한계 생산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야.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요. 성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성과가 점차 별로 안 난다는 거야. 이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비용과 관련된 게 점차 이렇게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수학 체감의 법칙을 반영하게 된 거, 그게 바로 형태가 U자냐 0U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거 그래프 암기해 주세요. 여러 비용 곡선들과의 관계 나와 있는데 AFC는 이거 직각쌍곡선 형태죠. 그래서 직각쌍곡선 형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AC랑 AVC, MC 전부 다 U자 형태예요. 모두 U자 형태예요. U자 형태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 또 더 보시면 여기다 할게요. AC랑 AVC 차이가 사실 AFC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차이 있잖아요. 요 차이. 우리 아까 그랬습니다. 요거 차이가 뭐랑 같습니까? 라고 하면 AC와 AVC의 차이는 AFC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와 AVC의 최저점을 요거 MC가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 MC와 MVC가 똑같다는 거 아시죠? 요거 두 개 똑같다는 거 그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MC라고 하면 MVC랑 똑같으니까 따로 쓰지는 않아요. MC는 여기 있는 것처럼 AC와 AVC의 다 U자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U자니까 최저점이 있어요. 최저점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는 그래프로 볼 수 있고요. 보통 수리적으로 분석할 때는 요거를 미분해요.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걸 찾으면 거기에서 MC가 여기 나와 있는 AVC랑 같게 된다는 걸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뭐 주관식 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 그림 형태를 머릿속에 암기를 해 주시고 우리 책에 요거와 관련된 설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 U자고 관통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비용 함수와 장기비용 곡선 이걸 나타내는 건데 우리 장기라는 말 다시 한번 볼게요. 장기에는 시설 용량도 늘렸다 줄였다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정비용이 없어요. 다 가변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투입을 하는가 그거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업가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는데 이제 빌리는 거야. 임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서비스를 소유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닐 때 어떻게 버스를 여러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버스비만 쓸 때마다 조금씩 내는 거지. 그쵸? 교통비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여러분이 직접 그걸 사요? 사가지고 이건 내 버스야? 안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야. 노동과 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서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되고 보통 이제 노동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임금, 자본 같은 설비 같은 거 사용해서 빌리는 게 임대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의 임금과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과 자본에 대한 가격인 임대료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수지가 맞게 되면은 그걸 투입해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치과 의사들도 그 치과 의료기기 있잖아. 다 렌탈하거나 리스하거나 그런 거지. 그걸 직접 다 소유해서 내 거 해서 폐기 처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 생각해 볼게요. 비용은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장기에는 노동과 자본이 다 조정 가능하니까 고정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TFC는 빵임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빵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C는 TVC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노동과 자본 이렇게 투입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W랑 R은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얘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W랑 여기 L, K는 대문자로 쓰면 더 좋긴 할 건데 대문자로 바꾸게요. K 이렇게 대문자 나와 있는 게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요. 우리 등량곡선 할 때나 예산선 할 때 똑같이 보시면 수직축이 K잖아. 그래서 동일한 비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노동과 L과 K의 배합을 나타내는 게 이거 보세요. 등이야 등. 등은 뭐라고요? 같은 이거야. 같은. 그러니까 비용이 같게 드는 거야. 같은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비용을 제공하게 되는 노동과 자본의 배합이고요. K로 정리하는 거야. K로 정리해서 정리하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R분의 W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뭐 일정하죠. PY분의 PX 예산선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해 가시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얘가 수직축 절편이야. 그래서 얘는 수직축에 나와 있는 수직축의 절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돼? 비용이 더 많아지면 이 수직축 절편이 TC가 TC0보다 TC1이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절편이 위로 올라가니까 비용은 어떻게 돼?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는 게 최적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차 얘기할 거는요. 가능한 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밖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등비용선이 안으로 갈수록 비용이 이렇게 극소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비용을 작게 줄이는 거야. 그래서 극소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 비용의 원칙 또는 최대 생산의 원칙 같은 말이야. 여러분 똑같이 보시면 돼. 1년을 공부했는데 이왕이면 최고 점수를 받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빨리 합격하는 게 최소의 비용으로 합격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바로 최적화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최대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어진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 법칙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식에서 다이렉트리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노동이고요. 자본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등비용선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비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점을 선택해서 생산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이 점을 선택할 때랑 이 점을 선택할 때랑 보면은 이 점을 선택할 때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가장 맥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생산량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생산량이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요.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R분의 W고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TS잖아. 그래서 MRTS LK는 이게 MPL이고요. MPK입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얘가 뭐랑 똑같다? 네, 맞아요. R분의 W랑 똑같아질 때가 바로 최적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최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점에서 볼게요. 여기 점.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한번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점, 여기 점. 녹색깔로 여기 A점, 여기 A점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R분의 W가 빨간 색깔인데 MRTS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보면 A점에서는 자, MRTS가
이 소비자 선택의 이론에서랑 똑같습니다. R분의 W랑 비교를 하는데 어느 게 더 커요? MRTS가 더 커. 그래서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커요. 이렇게 더 크게 되니까 이거 한번 해석 좀 해보세요. 해석.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 MRTS가 뭐야? 관심사가 노동이에요. 노동에 대한 편익이야. 노동에 대한 편익 이득이에요. 물론 자본 대비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R분의 W도 분자인 노동의 임금에 관심이야. 노동에 대한 비용이에요. 자, 노동에 대한 편익과 노동에 대한 비용을 비교해 봤는데 어느 게 커요? 비용보다 편익이 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노동을 증가시키고 노동에 대한 편익이 커지니까 노동을 증가시키고 자본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 생산량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근히 이것도 잘 봐주세요.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도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여기 R점 지금 받고 요 점이 이제 가장 최적점이 되는 거죠. 요 점이. 요 점은 어떻게 돼? 요 점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Q2는 달성할 수 없고요. 이왕이면은 Q0보다는 똑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Q1이 훨씬 나아요. 물론 Q2가 더 낫지. 근데 Q2는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Q1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큼 요 점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A점이다라고 하면 A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총 비용을 구할 수 있어요. W는 고정돼 있고 L0 투입을 합니다. TC0가 되겠죠. 장기니까 롱런 해서 L까지 넣어도 돼. 그 다음 여기 보시면 K0 이렇게 됐어요. R에다가 K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얻게 된 여기 나와 있는 총 여기 보시면 장기의 총 비용 이걸 나타낸 거 이게 바로 장기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직접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생산량이 Q0, Q1, Q2 점차 증가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아이디어만 보세요. Q0, Q1, Q2 증가합니다. Q0, Q1, Q2 증가합니다. 그때 비용을 나타낸 게 여기 A점이야. A점이 이제 나타내는 비용 보시면 이거와 관련된 비용 여기 찾았죠. 이거. 여기 볼게요. 형광펜으로 해봅시다. 요거 보시면 이거 비용 찾았죠. 이만큼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점에 연결한 게 요게 비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요. B점 하게 되면 비용이 이만큼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B점 찾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여기 보시면 C점을 찾았습니다. C점 보시면 C점. 그러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각각의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그때 발생하는 총 비용을 이렇게 연결한 게 장기 총 비용 곡선이에요. 장기 총 비용 곡선은요.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노동과 자본을 아예 투입하지 않게 되면 비용도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총 비용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장기 총 비용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까지 가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등량 곡선에서 등비용선하고 만나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EP라는 게 익스펜션 패스야. 확장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장 경로에 나타낸 것을 각각에 연결하게 되면 장기 총 비용 곡선이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만 시키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를 객관식으로 어떻게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자,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생산자 선택 이론은요.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이론에서 발생하는 XY 대신에 LK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이거 MRS가 PY분의 PX인 것처럼 MPK분의 MPL, MRTS죠. R분의 W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의 소득 소비 곡선이라는 ICC는 익스펜션 패스랑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두 개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차이점은요. 소비자 이론에서는 효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 이렇게 되는데 생산자 이론에서는 생산물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생산에서는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뭐 장단기 구별할 필요는 없었고요. 소비자는 또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생산자는 생산량을 극대화한다.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진 않고요. 이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비용이 똑같으면 생산 극대화가 바로 동일한 비용이면 이용 극대화로 연결은 돼요. 그렇지만 이제 두 개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와 장기 비용 함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하나만 볼게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다 하면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여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모든 생산 요소를 뭐 몇 배 늘렸다라고 하면 람다 배만큼 늘렸다 할까요? 그럼 생산량도 람다 배만큼 증가하는 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잖아요. 그러면 총 비용도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그래서 총 비용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정하게 접선의 기울기랑 원점에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되면은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요거까지만 잘 기억하시죠. 그리고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나타내는 게 이렇게 장단기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단기는 관심 없어요. 단기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단기가 있는데 그거는 큰 관심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LTC 그 다음에 요거 LAC예요. 죄송해요. 요거 LAC 그리고 LMC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는 거랑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일반화된 형태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가지고 결론은 내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하형에서 감소하게 되면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로 뒤에 시장 이론까지 쓸 거는 LAC 형태가 U자인데 이렇게 U자 형태에서 감소하는 영역과 증가하는 영역 그걸 나눠서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산자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생산과 비용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F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요. 이게 뭐다?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하고 자본에 대한 대가 지불합니다. 이게 바로 비용, 코스트, 토탈 코스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용 함수와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단기와 장기가 있잖아. 그래서 K가 고정된 경우가 단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비용도 같이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K가 고정됐죠. 그렇죠? R과 W는 언제나 머릿속에 여기 보시면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가 고정비용이죠. 고정비용. 그래서 얘가 TFC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뭐라 그럽니까? TVC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비용이라는 것은 서로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거는요, 생산 함수를 준 다음에 비용 함수로 바꾸시오.
비용함수 준 다음에 생산함수는 어떤 형태가 되었었을까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생산자 이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등량 곡선을 이용한 MRTS 좀 잘 눈여겨봐 주시고, 총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정비용, 가변비용, 형태, U자 되는 거랑 밑에 최저점을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 구조와 관련된 완전 경쟁, 독점 시장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